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당의 내년도 22대 총선을 대비한 실천 공약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간첩죄 수사 추진,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및 대북 송금을 수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도 보면 북에다 퍼다준 이 비밀 자금, 즉 이 비트코인 같은, 이더리움 같은 그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을 세탁해서 북으로 넘겨준 돈이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밝혀진 게 한 15조 한 8천억 정도 규모인데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망에서 나온 이야기는요, 100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자, 100조라 그래서 100몇십조가 아니라 100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2자가 될지 3자가 될지 아니면 7자가 될지 그거는 정확하게 조사하기 전에는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공약이 문재인의 간첩죄를 수사 추진한다 그랬는데요. 문재인의 간첩죄가 얼마나 많은지 국민 여러분 아시죠? 우선적으로요, 우리 공해상을 이용한 범죄부터 따져보면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서 갖고 와서 남동발전소나 여러 군데 발전소에서 이미 다 떼서 소진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보면은 관세청이나 또 국정원, 경찰, 행정찰 이런 데서 다 눈을 시뻘겋게 뜨고도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보면 이 석탄 갖고 온 것이 리베이트로 주는 대금 대신에 받아온 거라 그래요. 그럼 통상 국제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리베이트는 보통 많으면 3%, 적으면 1% 이렇게 받는데 그 중간 2%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본질적인 거래가 있었기에 이렇게나 석탄을 몇만 톤씩이나 대한민국으로 몰래 갖고 올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죠. 공해상에서 정제된 석유, 원유가 아닙니다. 정제된 디젤 혹은 휘발유, 경유 등등을 해서 공해상에서 북측 배에게 몰래 실어서 보냈습니다. 당시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채널입니다. 혹은 RFA, Radio Free Asia라고 하는 이 자유 방송에서도요,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주관을 하며 북쪽으로 몰래 넘기고 있는 이 기름 불법 선적에 대해서 원티드 해가지고 그 사례비를 한다면서 500만 달러 현찰로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석탄, 석유만 가져다 줬던 게 아니라 문재인은요, USB에 이 나라의 중요한 국가 자산을 몰래 넣어서 정은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지금 통일부에서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더 가관이죠. 국가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국가 안보에, 군사상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것을 북한 괴뢰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망할 자식한테는 건네줘도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 그 지금 권영세가 나오고 권영세가 있을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요, 과연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고시 붙은 애들이 이게 국가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권영세가 학번이 77학번이에요. 서울시에서 따지면 뺑뺑이 1기입니다. 공부를 잘했다고 하니까 본고사 그대로 쓴 경기를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준화 1기다 보니까 그 뺑뺑이를 해갖고 배재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배재고등학교 어디예요? 이승만 대통령 모교예요. 에?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신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 나온 권영세라고 하는 자가, 물론 뭐 국회의원도 하고 중국 대사도 하고 뭐 화려한데 정신이 있는 인간이에요, 없는 인간이에요? 당연히 지금 통일부 장관 자르기는 잘했지만 이런 자들은 앞으로 정치하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그 첩보망이 있어요. 그 첩보망에 수집한 내용에 따르면 이 USB 안에 그
끔찍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냐? 첫째가 중수로 원자력 발전 방법에 대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A에서 Z까지 모든 내용이 그 중수로 발전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설계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중수로 방식은요, 플루토늄이 나중에 발전 이후에 사용 후 연료로 그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남습니다. 그게 바로 핵무기를 만드는 근본적인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에 있던 중수로 발전, 울진 지역이죠. 그 발전소는 해체해서 없애버리고 북에다가는 중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 이게 간첩이 아니면 뭐가 간첩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2017년도에 두 차례인가 세 차례에 걸쳐서 유엔에서 북한 제재 법안이 통과가 돼서 북을 도와주는 나라들한테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매겨서 그 나라의 은행을 폐쇄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스위프트 코드에 의거해서 수출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폐쇄시켜버리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그 벌칙으로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피해서 북쪽에게 돈을 지원하는 방법을 거기다 담았는데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국민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경상남도 저희 가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탱크, 야포, 자주포, 전차, 그리고 뭐 미사일, 또 함정, 잠수함, 탄약, 포탄 등등 이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소스 코드, 패스워드 이런 것을 세 번째로 담아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에 대해서 향후 문제가 야기될 것을 걱정한 김정은이가 문재인에게 도리어 이걸 나에게 줘도 문제가 없겠느냐 질문했을 때 문재인의 답변은 걱정하지 말아라. 대통령 기록물실에서조차 다 기록을 삭제했기 때문에 여기는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안심화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김정은을 안심시켰다 하죠. 그런데 지금 김규현 씨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와서 지금 1년 한 5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재인에 대한 이 USB를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수사를 못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국정원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합 정리돼서 종합 완성한 것을 김정은에게 당시 국가정보원장 그 서훈이라는 자가 그것을 받아서 문재인에게 전달을 하고 대통령실 안에서 협의를 하고 청와대에서 건너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최종 정리한 데가 국가정보원일지인데 국가정보원 안에서 한 서너 시간만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근데 이거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간첩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고 조사 못하는 현재의 국가정보원이 북의 하수기관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보기관입니까? 이게 안 될 일이에요. 자, 지금 이 문재인의 간첩 혐의는요, 이 USB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석탄, 석유 말씀드리고 이 말씀 드렸죠.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이 흥진호라고 그 보고잡이 하던 배가 있었는데 그 배에 관련된 미스터리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요. 또 삼척항을 통해서 입항했던 북한인들 4명 있었는데 그놈들 옷을 남루한 행색이 아니라 반듯하게 다려놓은 그러한 정복을 입고 넘은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북에서 자유를 향해서 탈출했던 사람들 55명을 강제로 되돌려 보낸 것들이 바로 문재인과 그 휘하의 문재인의 그 졸개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는 이 고영주 대표가 아마 제1당이 되시면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동원해서라도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문재인의 간첩죄는요, 이 대공수사를 가장 많이 한 국가정보기관 국정원에서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는 김규현 씨가 전혀 이걸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나야 되는 거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를 수사한 것은 이 자유민주당이 유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저 더불어공산당 평양의 지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아이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했다가는 정원이 형한테 그동안 받아먹었던 모든 것들이 들통이 날 테니까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간첩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실천 공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